손을 주머니에서 꺼내는데 68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68살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아침 6시 반에 눈이 떠져요. 알람 없이요. 40년 넘게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까 몸이 그냥 기억하는 거죠. 요즘 젊은 분들이 자동기상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게 시계가 아니라 몸에 새겨진 거예요. 눈을 뜨면 천장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창문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 빛을 보면 오늘 날씨가 맑은지 흐린지 대충 알아요. 40년 넘게 보니까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화장실 다녀오고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하고 물 한 잔 마시고 그게 첫 번째 루틴이에요. 냉장고 문을 열면 자석으로 붙여놓은 메모지가 있어요. 아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처음엔 제가 약을 자꾸 까먹으니까 아들놈이 어느 날 와서 꼼꼼하게 써 붙여놨어요. 혈압약, 관절약, 비타민 3가지요. 이제는 메모지 없이도 잘 챙겨요. 그래도 메모지는 그대로 붙어 있어요. 아들 글씨가 거기 있으니까 떼기가 뭐하더라고요. 아침마다 그 메모지 보면서 약을 챙겨요. 그게 두 번째 루틴이에요. 약을 챙겨서 점퍼 주머니에 넣고 현관문 잠그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아파트 단지 입구에 경비 아저씨가 있어요. 이분이 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저도 말이 없고 그래서 서로 눈으로만 인사해요. 고개를 한 번씩. 그것도 벌써 2년이 넘었어요. 2년 동안 그분이랑 날씨 얘기 한 번 안 했어요. 그래도 불편하진 않아요. 그냥 그런 사이예요. 말이 없어도 서로 있다는 걸 아는 사이. 공원까지는 걸어서 한 7분 거리예요. 아파트 단지 옆에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작은 공원인데 입구 들어서면 바로 연못이 하나 있고 그 둘레로 길이 나 있어요. 아침 일찍 가면 풀 냄새랑 물 냄새가 섞여서 올라오거든요. 이게 싫지 않아요. 오히려 그 냄새가 나야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비 온 다음 날엔 그 냄새가 더 진해요. 그런 날엔 잠깐 멈춰서 코로 들이마시기도 해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요. 한 바퀴가 500m쯤 되는데 저는 3바퀴를 돌고 들어와요. 딱 1500m.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3바퀴를 다 돌면 발바닥이 살짝 뜨뜻해지거든요. 그게 적당히 걸었다는 신호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30분 이상 걸으라고 했는데 3바퀴 돌면 딱 그 정도 돼요. 그래서 3바퀴예요. 귀에는 항상 이어폰을 꽂고 다녔어요. 트로트 채널인데 사실 잘 안 들려요. 이어폰이 헐거워서 자꾸 빠지거든요. 그래서 걸으면서 한 손으로 이어폰 붙잡고 다녔어요. 그냥 꽂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말 걸지 말라는 신호랄까요? 손은 점퍼 주머니 안에 넣고 고개는 약간 숙이고 그게 제 스타일이었어요. 혼자 걷는 사람 스타일이요. 공원에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뛰는 분들, 체조하시는 분들, 벤치에 앉아서 신문 보시는 분들. 저는 그 사람들이랑 특별히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냥 각자 자기 루틴 하는 거죠. 서로 방해 안 하고 서로 신경 안 쓰고. 그게 공원 문화예요. 3바퀴를 다 돌고 나면 연못 쪽 벤치에 잠깐 앉아요. 딱 5분. 더 앉아 있으면 일어나기 싫어지거든요. 거기 앉아 있으면 오리 2마리가 떠다녀요. 녀석들도 매일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올 때도 있고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랑 비슷한 처지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물만 바라보다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바람이 없는 날엔 수면이 거울처럼 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오리 2마리를 한참 봤어요. 한 마리가 먼저 헤엄을 치면 다른 한 마리가 따라가더라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하다가 같은 자리에 멈추고 또 같이 가만히 있고. 그게 뭐라 할 것 없이 좋아 보였어요. 오리를 보면서 좋아 보인다는 생각을 한 건 그때 처음이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11시쯤 돼요. 뉴스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서 점심 뭐 먹을지 생각해요. 대부분은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데워 먹어요. 아들이 가끔 반찬을 가져다 줘요.
그러면 며칠은 먹을 만해요. 아니면 아파트 상가에 있는 국밥집에 가기도 해요. 거기 사장님이 저를 알아요. 말은 별로 없는 사장님인데 제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순댓국이 나와요. 제가 항상 그거 시키거든요. 한 번은 사장님이 오늘도 순댓국이요? 했는데 그게 그날 제가 사람한테 들은 말의 전부였어요. 점심 먹고 나면 낮잠을 자요. 30분에서 1시간 사이. 이거 안 자면 오후에 머리가 멍해요. 자고 나서 뉴스 다시 보고 저녁 준비하고 저녁은 간단히 먹어요. 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 오면 받고 손자 사진도 가끔 받아요. 그리고 자고 아들이 가끔 걱정을 해요. 아버지 심심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괜찮다고 해요.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심심한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한 거니까요. 그 차이가 있어요. 심심한 건 뭔가를 바라는 거고 조용한 건 그냥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저는 그냥 조용한 상태였어요. 불행한 건 아니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진짜로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크게 불편한 것도 없어요. 다만 뭐랄까? 매일이 똑같다는 게 불편한 건 아닌데 특별한 것도 없다고 해야 하나요? 공원 가고 집에 오고 뉴스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그 사이에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연못 벤치에 앉아서 수면을 바라보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리 2마리가 매일 거기 떠 있는데 나는 이 공원에서 저 오리 이름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그냥 지나쳤구나. 뭔가를 오래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본 것 같은 느낌. 그게 갑자기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석 달 전쯤부터였나요? 공원에서 자꾸 마주치는 사람이 생겼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연못 둘레길을 걷다 보면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이랑 한 바퀴에 2~3번씩 엇갈리거든요. 다들 아는 척 안 해요. 저도 안 하고. 그게 공원 문화예요. 눈 살짝 피하고 지나가는 거. 근데 그분은 자꾸 눈이 갔어요.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저처럼 혼자 걸으시더라고요.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등이 꼿꼿하신 분이었어요. 뭔가 단정한 느낌? 패딩을 입으셨는데 색이 밝았어요. 아이 보리색이었던가? 아침 햇살에 반사되니까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연못 반환점 근처에서 자주 엇갈렸는데 그 지점이 가까워지면 저도 모르게 고개가 들렸어요. 처음엔 그냥 같은 시간에 나오는 분이니까 자주 마주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별 생각 없이요. 근데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계속 보이더라고요. 날씨가 좀 쌀쌀한 날도, 흐린 날도, 비가 올 것 같은 날도 나오시더라고요. 성실하신 분이구나 싶었어요. 저도 빠진 날이 없긴 한데 그러다가 어느 날 목례를 했어요.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요.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분이 지나치시는데 그냥 고개가 숙여졌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살짝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엇갈릴 때마다 목례를 하게 됐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됐어요.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것 같고 어느 날은 목례를 너무 깊이 했나 봐요. 쓰고 있던 모자가 앞으로 훅 넘어갈 뻔했어요. 손으로 얼른 잡긴 했는데 그분이 보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빨리 지나쳐 버렸거든요. 등에서 땀이 났어요. 운동해서가 아니라요. 그 이후로 조금 달라졌어요. 3바퀴를 도는 동안 저분이 이쯤에서 오시겠다 하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연못 반환점에 가까워지면 슬쩍 그 방향을 봤어요. 이게 뭔가 싶었죠. 제가 왜 이러나? 근데 멈춰지질 않더라고요. 어느 날 3바퀴를 다 돌고 벤치에 앉아서 수면을 바라보는데 낙엽 하나가 물 위로 떨어졌어요. 그게 퍼져나가는 파문을 멍하니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 이름이 뭘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좀 당황했어요. 공원 오리 2마리 이름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처음 보는 분 이름을 궁금해하고 있으니까요.
집에 와서 뉴스를 보는데 뉴스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결심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어폰을 안 꽂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주머니에 넣어두고 그냥 안 꽂은 거죠. 이유는 저도 잘 몰라요. 꽂으려다가 그냥 뒀어요. 현관에서 점퍼를 입는데 옆에 신발장 위에 거울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 얼굴을 한번 봤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거울을 이렇게 제대로 들여다본 게 오랜만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고 면도도 했고 점퍼 색도 나쁘지 않고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그냥 한 번 더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인사 연습을 했어요. 혼자서요. 거울 앞에서요. 오늘도 나오셨어요? 해봤다가 너무 건방진 것 같고 안녕하세요 해봤다가 이건 너무 평범하고 날씨가 참 좋죠? 이건 좀 어떨까? 요즘 매일 뵙네요. 이것도 해봤어요. 거울에다 대고 표정도 지어보고 고개도 숙여보고 그랬는데 그때 복도에서 삐걱 소리가 났어요. 옆집 문 열리는 소리였거든요. 깜짝 놀라서 거울에서 확 떨어졌어요. 두 걸음이나 물러섰어요. 다행히 아무도 안 나왔어요. 혼자 벽에 붙어서 엘리베이터 오는 소리 듣고 나서야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오면서도 얼굴이 좀 뜨거웠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도요. 68살의 거울 앞에서 인사 연습을 하다가 혼자 놀란 거예요. 이게 뭔가 싶었죠. 평소보다 5분 일찍 나왔어요. 그날 공원 입구에 서 있으니까 바람이 좀 차더라고요. 연못 쪽에서 물 냄새가 났어요. 아침 특유의 그 풀 냄새랑 섞인 거요. 눈이 자연스럽게 그분이 오시는 방향을 봤어요. 오실까? 한 바퀴를 돌았는데 안 보이셨어요. 반 바퀴를 더 돌았는데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혹시 오늘은 안 나오시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뭐 별일 아니지 속으로 중얼거렸는데 별일이 아닌 것 치고는 좀 아쉬운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두 바퀴째 반환점 돌아오는 길에 그분이 보이셨어요. 저는 속도를 줄이지도 높이지도 않고 그냥 평소처럼 걸으면서 속으로 말 걸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저기 하고 부를까? 아니면 눈이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할까?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분이 걸음을 멈추시더니 연못 옆 나무 그늘 쪽 벤치에 그냥 앉으셨어요. 잠깐 쉬시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 바퀴를 더 돌아야 하나 아니면 저도 잠깐 앉아야 하나 망설이다가 그냥 그 벤치 옆에 앉았어요. 자연스러운 척, 아주 자연스러운 척 앉았는데 속은 하나도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아침 10시쯤이었고 햇살이 벤치 옆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주변에 어르신 몇 분이 산책 중이셨고 좀 떨어진 데서 아이 손잡고 걷는 분도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를 말하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날씨 얘기든 오리 얘기든 뭐든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입 밖에 나오기 전에 그분이 먼저 움직이셨어요. 손이 오더라고요. 제 손 위에 살며시. 말도 없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거기 있었던 것처럼. 저는 완전히 멈췄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다는 게 이런 건지 그때 알았어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는데 귀 옆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손도 움직이지 못하고 숨도 어디로 쉬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굳어버렸어요. 그렇게 한 5초? 10초? 지났을까요? 아마 5초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요? 저 지금 혈압약 먹었는데요. 그분이 잠깐 침묵하시더니 피식 웃으셨어요. 소리가 크지 않은 작고 짧은 웃음이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더 당황스러웠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는데 연못 수면에 빛이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야 맞는데 이상하게 그것만 보였어요. 오리 두 마리가 그 빛 사이로 천천히 지나가더라고요. 그분이 손을 거두셨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그 손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조금 전까지 제가 뭘 한 건지 싶었어요. 혈압약이라니. 40년 전에도 저는 말주변이 없었어요.
아내한테 처음 말 걸 때도 버스 시간표 얘기를 했다고요? 아내가 나중에 그 얘기를 자주 했어요. 당신은 그때도 그랬어요 하면서 웃었는데 그 기억이 거기서 갑자기 났어요. 이상한 타이밍에 이상한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내가 떠난 지 4년이 됐는데 그 웃음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수면에 빛이 반짝이는 게 아직도 눈앞에 있고 옆자리에는 방금 손을 거두신 분이 계시고 뭔가 복잡한 순간이었어요. 잘 설명하기가 어렵지만요. 그분이 일어나시면서 저 가볼게요. 하셨어요. 목소리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가신 거예요. 저는 네, 조심히 가세요 했어요. 그분이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봤어요. 아이보리색 패딩이 가로수 사이로 멀어졌어요. 멀어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도 집에 혼자 들어가시겠지. 저처럼. 그리고 점심을 혼자 드시고 낮잠을 주무시겠지. 그게 갑자기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집에 왔는데 거실 소파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점퍼도 안 벗었어요. 신발도 한쪽만 벗었다가 그냥 앉아버렸어요. TV를 켰는데 뭔 방송인지 모르겠고 소리는 들리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화면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분 손이 제 손 위에 올라오는 그 장면. 그리고 제가 혈압약 먹었는데요 했던 것. 아, 진짜. 생각할수록 망했어요. 얼마나 이상해 보이셨을까? 손을 잡아줬더니 갑자기 혈압약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68살이 다 돼서 그게 최선이었냐고 저한테 화가 났어요. 거울 앞에서 그렇게 연습을 해놨는데 오늘도 나오셨어요? 날씨가 참 좋죠? 이런 걸 연습해놨는데 정작 그 상황에선 혈압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문득 손을 내려다 봤어요. 그분이 살짝 얹어두셨던 바로 이 손.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서 세면대로 갔어요. 손을 씻었어요. 왜 씻었냐고요? 저도 몰라요. 그냥 씻었어요. 씻으면서 내가 왜 씻지 생각했는데 계속 씻더라고요. 비누까지 써서요. 뭘 지우려는 건지 뭘 남기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씻고 있었어요. 한참을요. 다시 소파로 와서 앉았는데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고 시계를 봤는데 겨우 오후 2시였어요. 아직 저녁까지 시간이 한참 남았어요. 평소에는 이 시간에 뭘 하는지 그냥 알았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어요. 뉴스도 보기 싫고 책도 읽기 싫고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거실에 아내 사진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결혼 전에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서랍장 위에 올려놨는데 저는 그걸 매일 보는데도 매일 새로 보는 것 같아요. 그날도 그 사진을 봤어요. 아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 웃음을 보다가 생각했어요. 아내도 아마 이 상황을 봤으면 웃었겠지. 혈압약 얘기했다고 하면 배 잡고 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요? 그 다음엔요? 하고 물었겠지.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저는 이야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고 그 빛을 멍하니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공원에 나가도 되는 건가? 그분이 이상한 사람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일부터 안 나오시면? 시간대를 바꿔버리시면? 아니 근데 또 그 잠깐 웃으셨던 표정은 뭐였을까? 불편하셨으면 그렇게 웃으실 리가 없는데. 아닌가? 모르겠어요. 생각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저녁을 혼자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반찬이랑 밥,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놨다 했어요. 뭘 먹는지도 모르겠고 아들한테 전화할까 했다가 뭐라고 하나 싶어서 안 했어요. 이걸 아들한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빠가 오늘 공원에서 손을 잡혔는데 혈압약 얘기를 했어 라고요. 그날 밤에 오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50년 지기예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는 사이거든요. 걘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저보다 더 젊게 사는 것 같아요. 말도 잘하고 어디든 잘 나가고
이 친구가 전화를 먼저 했어요. 별 이유 없이 그냥 밥은 먹었냐고.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응, 먹었어 하고 끝낼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날따라 말이 나왔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공원에서 자꾸 마주치던 분, 석 달 동안 목례만 했던 것, 오늘 손을 잡아주셨던 것, 그리고 제가 혈압약 먹었다고 했던 것까지 다 털어놨어요. 전화기 너머로 처음엔 조용하더니 갑자기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막 웃어요. 한참을요. 그 웃음이 멈추질 않아서 저도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좀 억울했어요. 야, 너 손 씻은 거 아니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걔 말로는 나 같은 인간은 당황하면 꼭 뭔가를 씻는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대요. 운동회에서 계주 달리기 바통 놓쳤던 날도 수도가에서 손 씻던 게 기억난다고. 그걸 50년 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별 쓸데없는 걸 다 기억해. 그리고 그걸 이런 타이밍에 꺼내. 한참 웃고 나서 걔가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야, 내일 또 나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하지 마. 그냥 나가 있어. 그게 다야. 사실 그 말이 제일 도움이 됐어요. 뭔가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됐달까요? 그냥 나가 있으면 된다는 게. 전화 끊고 나서 소파에 다시 앉았는데 아까보다 조금 가벼웠어요. 이상하게요. 며칠 뒤에 그 친구랑 동네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오래된 곳이에요. 원두 냄새가 좀 진하게 나는 작은 카페인데 거기서 창가 자리에 둘이 앉았어요. 그 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10년 전부터 거기 앉았어요. 커피 2잔 시켜놓고 걔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냥 옆에 있으면 된다고.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있으면 된다고. 이 나이에 새로 뭔가를 잘하려고 하면 몸도 마음도 굳어버린다고. 그러더니 걔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근데 그분 어때? 어떻다는 게 무슨 말이야? 좋으냐고. 저는 한참 있다가 모르겠어 했어요. 걔가 웃으면서 모르면 좋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맞는 말 같기도 했어요. 커피가 식는 것도 모르고 그 말을 들었어요. 50년 사귄 친구 말이라 그런지 이상하게 귀에 잘 들어왔어요. 그날 밤에 좀 일찍 잠들었어요. 다음 날 나갔어요. 이어폰은 또 안 꽂았어요. 손도 주머니에 안 넣었어요. 그냥 내놓고 걸었어요. 어색했는데 그냥 뒀어요. 팔이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머니에 넣지 않으니까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40년 넘게 걸어다닌 사람이 팔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결국 팔을 살짝 앞뒤로 흔들면서 걸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척이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친구가 그랬잖아요. 그냥 거기 있으면 된다고.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그 말을 속으로 몇 번 되뇌었어요. 그냥 거기 있으면 돼. 그냥 거기 있으면 돼. 생각해보면 저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회사에서도 그냥 거기 있었어요. 특별히 잘하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 출근하고 일했어요. 그게 40년이 됐어요. 공원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걸었는데 2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가벼워졌어요. 공원 입구를 들어서니까 아침 햇살이 연못 수면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그 빛이 산책로 바닥에까지 흔들리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뭔가 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날씨 탓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달라진 건지. 경비 아저씨한테도 오늘은 눈으로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말했거든요. 아저씨가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좀 놀랐어요. 오리 2마리가 그날도 연못에 있었어요. 한 녀석이 날갯짓을 하고 있었어요. 물을 튀기면서요. 그 모습을 잠깐 봤어요. 한 바퀴 반쯤 돌았을 때 그분이 오셨어요. 이번엔 제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분도 피하지 않으셨고요.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이 먼저 살짝 웃으셨어요. 어제 그 웃음이랑 비슷한. 저도 웃었어요. 뭔 말은 못했지만요.
그러더니 그분이 제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셨어요. 자연스럽게요. 제가 권한 것도 아닌데 나란히 걷는데 보폭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좀 크게 걸으니까 그분이 뒤처지고 그러면 제가 속도를 줄이면 이번엔 제가 뒤처지고 그걸 3번쯤 반복했어요. 그러다 제가 왼쪽으로 틀려는데 그분도 왼쪽이셔서 딱 어깨가 부딪혔어요. 두 사람 다 잠깐 멈췄다가 동시에 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웃었어요. 그 웃음이 뭔가를 풀어놓은 것 같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걸음도 좀 맞춰지고 날씨 얘기, 공원에 오래 나오셨냐 이런 얘기가 짧게 오갔어요. 알고 보니 저보다 5년 일찍부터 이 공원에 나오셨대요. 그러면 제가 처음 오던 때도 여기 계셨다는 건데 왜 그때는 못 봤을까 싶더라고요. 뭐 제가 이어폰에 고개 숙이고 다녔으니까 당연하죠. 그 5년을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분이 그러게요. 눈을 들고 다녀야지요. 그 말이 좀 오래 남았어요. 연못 둘레를 한 바퀴 같이 돌고 나서 반환점을 돌 때 그분이 저기 오리 오늘은 한 마리만 있네요. 저도 봤어요. 한 마리가 안 보이더라고요. 둘이 잠깐 멈춰서 연못을 봤는데 잠시 후에 갈대 사이에서 다른 한 마리가 나왔어요. 어디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다행이에요 하셨는데 그 한마디가 짧은데 많은 게 담긴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 대화들이 쌓여갔어요. 아주 소소한 것들이요. 날씨, 오리, 가로수잎 색깔, 공원 어딘가 새로 생긴 벤치. 거창한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그 소소한 것들이 제일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공원 출구 앞 갈림길에서 헤어지는데 그분이 먼저 가시다가 한번 돌아보셨어요. 내일도 나오세요? 그 한마디가 집에 오는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국밥집 사장님이 오늘도 순댓국이요? 하는 거랑 같은 말 수인데 이상하게 그 말이 다르게 들렸어요. 오는 내내 그 말만 들렸어요.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모르게 빨라진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약을 챙겨 먹었어요. 혈압약이랑 관절약이요. 늘 같이 먹는 거. 근데 그날은 약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다가 피식 웃었어요. 혈압약 먹었다고 했던 게 다시 생각나서요. 웃긴 건 웃겨요. 진짜로. 그 다음 날도 나갔어요. 그 다음 날도요. 어느새 그게 루틴이 됐어요. 전에는 3바퀴 딱 채우고 들어왔는데 요즘은 가끔 4바퀴를 돌 때도 있어요. 돌다 보면 그분이랑 대화하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나이에 운동량이 늘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잘했다는 소리 들을 것 같아요. 다음에 진료 가면 말해 드릴 거예요. 요즘 걷기를 좀 더 해요 라고요. 왜 더 하게 됐는지는 안 말씀드릴 거지만요. 달라진 게 또 있어요. 전에는 공원 오는 길에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냥 걸었어요. 근데 요즘은 오다가 은행나무가 얼마나 노랗게 됐는지 아파트 담벼락 옆에 국화가 피었는지 이런 걸 봐요. 그분이 어느 날 국화가 이렇게 많이 피었네요. 하셔서 저도 보게 됐어요. 아, 진짜 있었어요. 매일 지나쳤는데 한 번도 못 봤던 국화가 거기 있었어요. 흰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꽤 많았어요. 오래됐을 것 같은데 처음 본 거예요. 눈을 들고 다니면 보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공원에 사람이 좀 줄었어요. 그 대신 나오는 사람들끼리는 더 눈에 띄더라고요. 저도 그분도 빠지는 날이 없었어요. 비 오는 날만 빼고요. 비 오는 날엔 둘 다 안 나왔는데 그 다음 날 만나면 어제 비 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나온 걸 서로 알고 있는 거죠. 묻지 않아도 알고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조금씩 생겨났어요. 어느 날은 연못 옆 벤치에 같이 앉아서 오리를 봤어요. 제가 먼저 저 오리 2마리가 매일 있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그분이 맞아요. 저도 항상 봐요. 부부인가 봐요. 하셨어요. 그리고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 조용함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오리를 보고 있었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서 연못 수면에 잔물결이 일었어요. 오리들이 그 위에서 동동 떠 있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요.
그날 그분이 우리는 평생 한 짝이래요. 저는 그렇군요 했어요.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이 집에 오는 내내 따라왔어요. 그게 이상하게 좋았어요. 말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게요? 말 안 해도 알아듣고 말 안 해도 이해가 되는 게요? 그런 사이가 갑자기 생겼어요. 공원 산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도 말을 걸게 됐고 국밥집 사장님한테도 순댓국 말고 다른 거 한번 먹어볼게요 했어요. 사장님이 좀 놀라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그게 작은 것 같아도 저한테는 꽤 큰 변화였어요. 몇 주가 더 지났어요. 어느 날은 산책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날씨가 좋았어요. 늦가을이었는데 바람이 없고 햇살만 따뜻하게 내려오는 날이었어요. 연못 수면에 낙엽이 두세 장 떠다니고 있었고 그 옆으로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오리 두 마리도 그날따라 조용히 그냥 떠 있더라고요. 어느 쪽도 먼저 헤엄치러 가지 않고 그냥 같이 있었어요. 그분이 옆에 앉으셨어요. 어느새 자연스러운 자리처럼 됐어요. 그 벤치가. 그분 자리가 왼쪽이고 제 자리가 오른쪽인 것처럼요. 먼저 도착한 쪽이 기다렸어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건지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날 유독 조용했어요. 공원에 사람도 별로 없었고 바람도 없으니까 나뭇잎 소리도 없고 연못 수면이 거울처럼 잔잔했어요. 하늘이 거기 반사돼서 연못 속에도 하늘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분도 그걸 보고 계셨어요. 둘이 똑같은 걸 보고 있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젠 아니에요. 그냥 같이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데 낙엽이 하나 더 수면으로 내려왔어요. 가볍게 내려앉더니 살살 흘러갔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떠나지 말아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농담처럼 하시는 말인 줄. 근데 그분이 제 손을 꼭 쥐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구나. 그분도 혼자셨구나. 얼마나 긴 시간을 혼자 이 공원을 도셨을까? 저랑 같은 연못 앞을 걸으셨을 텐데. 같은 물 냄새를 맡으셨겠지. 같은 오리를 보셨겠지. 같은 벤치에 앉아서 같은 수면을 바라보셨겠지. 아침마다 혼자 이 길을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 5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크게 느껴졌어요. 저보다 5년 더 혼자이셨다는 게. 저는 그게 갑자기 느껴졌어요.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것 같았는데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였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뭔가 길고 멋진 말을 하고 싶었는데 위로가 되는 말이든 괜찮다는 말이든 근데 생각해보니 그분이 위로받고 싶어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닐 것 같았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겠지. 저한테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했어요. 그냥 제 손을 살짝 뒤집어서 그분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길게 말했으면 오히려 이상했을 것 같아요. 낙엽 하나가 수면에 살며시 내려앉는 게 보였어요. 잠깐 파문이 일었다가 조용해졌어요. 오리가 천천히 그쪽으로 헤엄쳐 가더라고요. 별 이유 없이요. 그냥 가더라고요. 한참 뒤에 그분이 일어나셨어요. 저도 일어났어요. 갈림길에서 헤어졌는데 그날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그게 더 자연스러웠어요. 확인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생겼으니까요. 집에 가는 길에 하늘을 봤어요. 맑았어요. 오랜만에 하늘을 보면서 걸었어요. 이어폰이 없으니까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도요. 그 소리들이 원래 이렇게 선명했는지 몰랐어요. 40년 동안 이어폰을 꽂고 다닌 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귀를 닫고 다닌 것 같았어요. 눈도 닫고 귀도 닫고 그냥 세 바퀴 채우고 들어가는 기계처럼.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오늘 일찍 들어오시네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거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웃으면서 네, 오늘은 좀 일찍요 했어요. 그 분도 웃으셨어요. 2년 만에 웃음을 주고받은 것 같아서 좀 이상하고 좀 좋았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기분이 가벼웠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갑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어폰을 안 꽂아요. 손도 주머니에 안 넣어요. 혈압약이랑 관절약은 여전히 챙겨 먹고 6시 반에 일어나는 것도 그대로예요. 냉장고 메모지도 그대로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그대로 계세요. 공원 오리 2마리도 여전히 거기 있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요. 공원 입구를 들어서면 눈이 먼저 그분 방향을 봐요. 자동으로요. 오시면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걸어요. 보폭은 이제 좀 맞아요. 가끔 또 부딪히긴 하는데 그러면 또 같이 웃어요. 웃는 이유가 생겼어요. 어떤 날은 말이 많고 어떤 날은 그냥 조용히 걸어요. 둘 다 괜찮아요. 연못 옆 벤치에 앉아 있으면 오리 2마리가 여전히 거기 있거든요. 그 녀석들은 뭔 사이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같이 있어요. 가끔 그 오리들을 보면서 그분이랑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둘 다 말은 안 하는데 뭔 생각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국밥집에서 가끔 다른 메뉴도 먹어요. 사장님이 이제는 저를 보면 오늘은 뭐 드실 거예요? 하고 물어봐요. 그게 좋아요. 정해진 것 말고 물어봐 주는 게요. 처음엔 순댓국 말고 다른 걸 고르는 게 어색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익숙해졌어요. 아들한테는 아직 이야기 안 했어요. 언제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꼭 말해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들도 나중에 보면 알겠죠. 아버지가 공원에서 이어폰 없이 손 내놓고 걷고 있으면 친구한테 나중에 다 얘기했더니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이번엔 손 씻었어. 이 녀석이 평생 우려먹는다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말도 듣기 좋았어요. 그 놈이 그 얘기를 꺼낼 수 있다는 건 우리가 그런 사이라는 거니까요. 50년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가끔은 헷갈려요. 제가 먼저 손을 잡아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뭔 말을 먼저 꺼내야 하나?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나? 68해를 살았는데 이런 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해봐도 정작 그 순간엔 혈압약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근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더라고요. 그분도 아시는 것 같고요. 아마 그분도 저처럼 뭔가를 잘 모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 모르는 것들을 서로 갖고 있는 채로 그냥 같이 걷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사이인 것 같아요. 매일 아침 그 공원 입구에 서면 이상하게 발걸음이 빨라져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게 충분해요. 68살의 아침에 발걸음이 빨라지는 이유가 생겼다는 게 충분해요. 그걸 알게 해주신 그분한테도, 밀어준 50년 친구한테도, 그리고 매일 거기 있어준 공원 오리 2마리한테도 다 고마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처럼 매일 아침 혼자 공원 한 바퀴씩 도시는 분들, 오랫동안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신 분들, 혹시 오늘 아침엔 손을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일을 만들어줄 수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공원 오리 2마리처럼 그냥 같이 떠 있는 것도 충분히 좋은 거더라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함께 걷는 것 같아서요. 고맙습니다.